신문책을 싹 다 스캔을 해서 AI가 그 특정 인물에 대한 아하. 그 단어가 들어간 거를 싸그리 아하. 정리를 하는 거죠. 아하. 뭐 세부 내용이야 당연히 사람이 봐야겠지만 도입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챗 GPT를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뭔가 이렇게 컨텐츠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 전시부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모셔야겠다. 네. 이게 왜냐면은 이런 게 좀 약간 날먹은 거죠. 내가 안 해도 되고 이미 자료조사가 다 돼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정은 어디 거기서 하지 않아요? 보훈부에서? 그쵸? 보훈부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이 안 되신 뭐 분들 위주로 우리가 물론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는 행적이 잘 안 알려지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제 일반 어떤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어떤 독립운동이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헌신이 있었다. 사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선정된 분만 하더라도 15,000명, 16,000명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구나. 예, 근데 사실 그 16,000명도 전체 독립운동가에 비하면 정말 정말 그렇죠. 예.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보훈부에서도 이런 독립유공자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나 이렇게 선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공적을 한 게 맞고 또 공적을 큰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뭐 친일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또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립운동가들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국가 독립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가 되는지를 홍보하는 것들이 국가보훈부의 역할이고 저희도 거기에 이제 부합하게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윤국과 유만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이분들이 했던 이제 부민간 폭파 의거라는 게 이제 광복 전에 의열투쟁, 무력으로 투쟁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던 이제 의열투쟁이죠. 그래서 국민관이 어디예요? 부민관이 그러니까 1935년에 설립된 이제 극장. 아니 이거 읽지 마시고 아니 나도 그렇게 설명을 뭐 어쨌든 어딘지 몰라요? 아니 이거 한국에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한국에 있죠. 아니 일본에서 터뜨렸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한국. 그건 아니에요? 네. 부민관이 지금 어디 있는데 하여튼 어디 있습니다. 국민관에서 아시아 민족 분격 대회장에서 폭탄이 터졌대요. 어용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인물이 박충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충금이 어떤 인물이냐면 한국인인데 일본 국회의원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의 국민들이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의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일랜드가 그런 경우예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 국회의원들이 영국 그 전체 국회 웨스트민스터 의회에 딱 당선된 다음에 너네 야 빨리 와서 의논해야지. 아니 우리 안 간다. 우리 아일랜드 국회 따로 세우고 우리끼리 독립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박충금이라는 인물은 그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정말 진정으로 약간 친일을 하고 권력을 싶었던, 위해서 그냥 그랬던 인물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도 나쁘지만 어떻게 조선인인데 당시에 일본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됐으면 야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친일파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박충금이 이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친일파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폭파 의거를 했는데 못 죽였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고 근데 이게 1945년 7월 24일 날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이제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그 해방을 맞이하면서 뭐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였으면 붙잡혀가지고 이제 좀 정말 큰 고초를 겪을 뻔했다가 다행히도 광복이 돼가지고 광복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는 힘들 수 있어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또 막 우리 시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일랜드처럼 그런 목적 의식이 있어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를 해서 뭐 조선 인민들 약간 북쪽인데 아무튼 조선인들의 뭔가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여기가 이제 쭉 이렇게 자료랑 이런 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우리 소장 자료 없네. 이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따로 이거 언급이 안 돼 있네. 언급돼 있는 것만 다른 데 거고 나머지 우리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게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설명도 있고 요 다음 장에 보면은 사파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요거 읽으면은 훨씬 이해가 쉽겠네. 저도 요거는 좀 잘 안 읽히거든요. 너무 글이 많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읽으면 요새 사람들이 아까 이제 초반에 이거를 살릴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긴 걸 안 읽어요. 트위터도 몇 자야? 70자인가? 그거밖에 안 되죠. 114자인가? 144자인가? 아무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안 읽는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좀 학술적이지 않나. 그럼 웹툰을 만들자. 웹툰. 웹툰도 웹툰도 사람들이 안 봐. 이게 이거 웹툰인데? 이렇게 이것도 너무 어려워. 이것도 너무 어렵고 요새는 다 이제 떠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종이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종이 형태로 되어 있지만 펼치면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뭔가 홀로그램 같은 게 나왔어.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긴 글을 잘 못 읽기 때문에 이거 저는 웹툰까지는 괜찮아요. 읽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웹툰은 근데 왜 반대하시죠? 저는 이제 옛날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웹툰까지는 괜찮은데 요새 애들은 또 웹툰도 못 읽는단 말이에요. 영상으로 떠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쇼츠로. 쇼츠 맞아. 쇼츠로. 그러면은 우리도 이거 한 줄씩 읽어주는 쇼츠 이런 거 할까요? 그림 띄워놓고 이렇게 읽어주고 15초 독립운동사 이런 거. 제가 1분 독립운동사 했는데 그것도 너무 지겨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좀 줄여야 돼. 10초 독립운동사 이런 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요거를 읽어보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그림 잘 그리신다. 임영택이란 분이 그리셨대요. 이명택 님, 네, 그림 굉장히 잘 그리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장.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신 이계영 교수님께서 글을 쓰셨네요. 이거는 뭐 딱 쓰신 거라서 우리가 뭐 코멘트 할 게 별로 없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네. 순국한 독립운동가 1923년에 그때 많이 돌아가셨군요. 만주에서 많이 돌아가셨구나. 거기는 무장투쟁을 하던 곳이니까 이때 3.1운동 우리나라에서 몇 명 정도 참여했다고 추산을 하나요? 보통 한 100만 정도 추산을 하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이런 분은 한 100만 명 정도지만 어디 뭐 구석 뒷산에서 막 숨어서 뭐 이렇게 만세를 부르시는 분도 있고 당시에 만세 유형이 그러니까 뭐 관공서나 뭐 이런 데 앞에서 막 직접적으로 만세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동네 뒷산에다가 횃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약간 봉화처럼 해서 우리도 독립을 원한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뭐 몇십 명이 모여서 막 이렇게 봉화하고 이렇게 막 만세를 불러도 추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이제 한 뭐 전 인구 당시 이제 한 2천만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10분의 1은 참여했다고 봐야 되니까. 그 당시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했다고. 그렇죠. 3.1운동 관련 순국 독립운동가 최고령자는 72세, 최연소자는 24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3.1운동 당시에도 이런 고문들이 굉장히 되게 독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막 주목을 하는데 근데 사실 당시에는 직결 처분이 정말 많았어요. 직결 처분이 많은데 그 직결 처분이 이제 곤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예전에는 그러고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이만한 매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수감 생활 못지않게 왜냐면 이거를 막 몇십 대씩 막
맞으면은 이게 이 뼈가 막 으스러지고 그렇죠.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옥고를 치르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후유증으로 뭐 이렇게 몸이 성치 않았다. 당장. 영화 감독님을 소개하셨네요. 허철영 영화 감독님이래요. 206 사라지지 않는 이게 제목이구나. 206 사라지지 않는 한국 전쟁. 206개의 뼈를 가죽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사람 뼈가 보통 206개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죠. 유해 발굴하는 그 내용이에요. 네. 제가 잠깐 좀 읽어봤었는데 민간 유해 발굴단인데 어쨌든 본인들 기록을 남기고 싶으니까 이 감독님한테 의뢰를 했나봐요. 촬영을 해달라. 근데 이제 촬영을 하다가 이거를 영화로 이렇게 좀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영화로 개봉을 하셨대요. 저도 이 유해 발굴 이런 것들 해본 적 있어요. 군대에서요? 네, 군대에서 유해 발굴단? 보통 전쟁 시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전시 상황에 들어가면은 이게 퇴가닥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만 가도 그죠. 뭔가 사회와 단절된 것 마냥 뭔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군인 개개인이나 군대 뭐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뭐 전쟁이라는 게 사실 그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죠. 것들이 있고 군대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어떤 호국과 관련돼서 이제 뭐 유해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때 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비극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서 조명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허철영 감독님이 요거를 지금 유해 발굴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남기셨고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영화를 꽤 많이 만드셨어요. 약간 이 독립영화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학교 가는 길, 말해이 사계절, 밤섬 해적단 뭐 이런 영화들. 밤새도 해적단이 있나요? 해적단이었어요? 맞잖아요. 밤섬 해적단. 서울 불바다. 좀 제목이 강렬하네요. 이거 한번 보자. 내용이 뭔가. 북한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던 진짜 멍청이들. 뭐지 이게? 국가보안법 재판에 회부되고 그렇대요. 뭐 되게 특이한 영화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사회적인 영화 이런 거를 많이 만드셨나봐요. 아무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보시고 2021년 26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 메세나상을 받으셨대요. 이 206 사라지지 않는으로. 아무튼 하철영 감독님. 허철영. 허철영 감독님 죄송합니다. 허철영 감독님 영화 많이 봐주시고 이게 매번 이렇게 이거를 소개를 하시나 제가 그래갖고 저번 호에는 누가 있나 한번 보려고 일단은 좀 비슷하고 여기도 비슷하고 이렇게 매번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소개를 뭔가, 하시네요. 저번 회차에는 반크의 박기태 단장님을 소개를 했구나. 안 그래도 상무처장님이 우리도 반크의 이런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사실 정부에서 하긴 어려우니 그럼 어떻게 뭐 여기서 사이버 외교 전사로 그런 걸 해야죠. 우리도 이제 댓글 부대 운영 좀 하고 일본어 잘하는 분들 좀 섭외를 해서 거기 어떻게 뭐 이 채널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댓글 공작 좀 하고 해야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그 유튜브 채널 하나 파가지고 약간 국뽕 채널 이런 거 파서 그것도 수익 창출하고 그 돈으로 댓글 부대 운영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백두산을 넘나들던 독립군 상등병이래요. 정갑선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도 이분은 처음 들었어요. 예.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태형에 처해졌대요. 백두산을 넘나들었다고?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국가보훈부의 유공자로 포상 추천하고 있대. 이게 우리가 발굴한
분이신가 보네. 아 이게 맞아. 이 코너가 그거야. 기념관이 발굴한 독립운동가. 자료 발굴 TF팀에서 했대요. 그 저희가 이제 자료 발굴 TF에서 네. 이제 그런 어떤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어쨌든 독립유공자를 그러니까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공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공적만 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뭐 그 이후의 행적은 어떻게 했는지 뭐 친일을 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뭐 국가보훈부에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포상을 받으면 자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심의를 해서 독립유공자로 뭐 이렇게 포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제일 많이 발견이 돼요? 가지고 계신 게 많을까? 아니면 어디 뭐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 짱 박혀 있는 게 많은가? 그게 일단은 이제 자료 발굴 이 팀에서는 네. 외국에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구입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자료들 중에서도 이게 보통 사법 관련된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특히 누가 무슨 형을 받았다, 뭐 이런 기록들,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뭐 계속 찾는 거죠. 사실 이 자료 중에는 어떤 공개적인 자료들도 있지만 비공개 자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뭐 비공개 관련된 뭐 조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AI를 도입하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AI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지금도 뭐 인명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컨트롤 F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찾을 수는 있겠죠. 모든 책을 싹 다 스캔을 해서 음. AI가 그 특정 인물에 대한 아하. 그 단어가 들어간 거를 싸그리 아하. 정리를 하는 거죠. 아하. 뭐 세부 내용이야 당연히 사람이 봐야겠지만 도입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챗 GPT를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번에 혁신 아이디어로 주세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드렸습니다. 1등 하시면은 상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밥을 사세요. 어쨌든 사실 지금 많은 기관에서 그러니까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뭐 인명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뭐 저희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막 다 그 뭐라 그러지? 깔끔한 글이면 괜찮은데 되게 막 옛날 자료고 이러면은 그죠? 스캔을 해도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리고 그 스캔한 거를 또 어쨌든 텍스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AI를 시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인식이 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걔는 어차피 이게 글이 위아래로 되든 양옆으로 되든 그냥 이 그림을 인식을 해가지고 같은 글자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꾸긴 바꾸는데 그걸 또 재배열을 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그러니까 세로로 써져 있는 글을 가로로 재배치하는 그거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이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문송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분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보훈부에다가 그 포상 추천을 한다. 예. 뭐 추천하면은 다 되나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다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좀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자료발굴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이런 사업을 하셨고 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뭐 강대한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포상이 가능한 분들을 굉장히 잘 찾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래서 하긴 자료가 근거가 명확하면은 그죠?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고 다음 거를 보시면은